안녕하세요. 턱에 살이 있나 뭐. 어려워 이거 파트가 사실. 가봅시다. 203페이지를 볼 거예요. 내 책이 아닌데 내 책이 누구 필요 줬는데 누구 줬는데 니가 안 줬나 내가? 네. 누구 필요 줬는데 없다. 203페이지 주몽신화 볼 건데 한번 읽어볼게. 일단 우리는 고대 문학을 볼 거야. 지금 202페이지 보면 고대 문학이라는 게 있어. 고대 문학은 한번 읽어봤고 우리가 시기별로 좀 볼 거야. 고대 문학부터 해서 쭉 해서 이제 계속 볼 건데 좀 어려워. 고대 문학이라는 건 사실 해석도 100% 해야 되고 말도 좀 어렵고 특히 우리 채율이 좀 어려워할 건데 말이 좀 어렵대. 천천히 하나씩 10번 이상씩 읽어봐야 돼. 고대 문학이라는 거는. 한번 보자. 어느부터 가보자. 이 작품은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자, 고구려를 건국했지. 주몽이라는 사람이 생애를 다루고 있어. 태어나서 원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다 다루고 있어. 전체 내용을 봤을 때는 태어나 죽을 때까지. 우리가 보통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일대기라고 하는데 어떤 업적을 이룰 때까지 그 생애를 다루고 있는 건국신화야. 그 밑에 갈래를 봐봐. 작품 개간에 보면 갈래가 있지. 설화라 하는데 보통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우리는 설화라 하는데 적어보자 현우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설화라 하는데 종류가 신화, 전설, 민담이 있어. 신화, 전설, 민담. 신화가 뭐고 현우야? 옛날에는 신화하면 이제 가수제 이랬는데 요즘엔 애들이 신화를 잘 못 쓰라고. 가수를. 신화는 뭐 신들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신화하고 전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신화도 증거물이 나오고 전설도 증거물이 나와. 근데 전설이 조금 구체적이야. 좀 작고 좀 구체적이고 신화는 좀 커. 그러니까 나라나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증거물이 되거든. 뭐 신들 이야기야. 신성하고 이런 것들 신화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뭐 어떤 구체적 증거물이 있다 이렇게 나오면 전설이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나오면 틀렸어. 신화는 구체적이지 않아. 굉장히 커. 국가 같은 것들이 하나의 증거물이 될 수가 있어. 그리고 신화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화는 민족끼리 전승이 돼.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리스 로마의 어떤 민족끼리만 전승이 되는 거야. 실제로는 원래는. 중국 애들이 요즘에 보면 왜 김치도 저거 끄락하고 한복도 저거 끄락하고 요즘 뭐 차은우도 뭐 중국이락하고 뭐 찌라리 같은데 열받지 막. 좋은 거 다 저거 끄래 이 시기들은. 그래서 중국 애들이 지금 예전에 그 주몽이 세웠던 고구려를 자기들 조상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 근데 우리가 보면 아까도 읽어봤겠지만 이 주몽신화라는 게 좀 말도 안 되잖아 얘들아. 읽어보면 뭐 아래서 태어나고 사실 말도 안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왜 배워야 되고 왜 전승이 되는가 이런 게 싶은데 우리가 의문이 들긴 한데 중국 애들이 아무리 고구려가 자기 나라라고 우겨도 걔들은 고구려의 건국신화가 전해지질 않아. 근데 우리나라는 주몽신화라는 게 전해져.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고구려가 우리 민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큰 의의를 가질 수가 있거든. 신화라는 게. 그런 데서 우리가 의의를 가져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 신화라는 건. 그래서 신화는 민족끼리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자부심 같은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지. 이게 진짜 있었고 없었고 어떻게 사람이 선생님 아래 태어나요? 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 사실은. 자, 공국신화라는 거.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역사적 사실과 신화적 상상력이 결합되어 허 사실도 있고, 그지? 고구려라는 그런 신화적인 상상력도 있고,
주몽 신화는 여러 신화에서 발견되는 자, 일반적인 신화에서 발견되는 어떤 여러 가지 모티브들이 있는데 하늘의 자손이 내려와 천손강림이라 하고 하늘의 어떤 자손이 땅으로 내려와서 뭐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난생설화가 있지. 아래서 태어나 알란자거든. 아래서 태어나고 보통 아래서 태어나는 이야기들이 좀 많지. 알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어 얘들아. 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그걸 한번 살펴볼 거고 우리가 동물량, 어릴 때 왜 동물들이 키우고 이런 이야기들 많잖아 그지? 기야, 어릴 때 힘들게 살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어. 신화의 특징과 전개 과정, 신화 속 인물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 자, 중요한 거 나왔다. 특히 주몽신화가 지닌 특징은 후대의 한국 문학 작품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줘. 주몽신화가 한국 문학 작품에 영향을 받았다 하면 안 돼. 아주 옛날이기 때문에 주몽신화가 후대의 한국 문학 작품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한국 문학 전통의 한 줄기를 형성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평가를 해야 돼. 밑에 갈래 다시 보면 설하고 건국 신하고 성격은 신화적이고 서사적이고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영웅이고 주제는 이런 거고 자 구성에 보면 무조건 달달달달달 외울 거야. 여기에 있는 거 외에는 안 돼. 비슷하게 막 애매하게 이것도 되나 저것도 되나 애매하게 막 집어넣을 거야. 고귀한 혈통에 천신과 수신의 만남으로 태어난 이거 말고 딴 거 막 집어넣을 거야. 학교에서 쌤들 낚으려고. 안 돼. 딴 거 하지 마. 요것만 돼. 천신과 수신의 만남으로 태어남을 기한 출생으로 집어넣을 거야. 안 돼. 이것만 돼. 이거 하고 우리 평가 문제집에 표로 나온 거 뒤에 학습활동으로 나온 것만 돼. 딴 거 아무것도 안 돼. 애매하게만 집어넣을 거야. 내용들을 비슷하게. 안 돼. 자, 일반적으로 영웅의 일대기의 구조는 고귀한 혈통을 타고나 이상하게 좀 태어나. 기이하게. 그래서 어렸을 때 버림을 받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항상 시련과 위기를 겪고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조력자라 하지 우리가. 자신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고 마지막엔 결국 위대한 업적 뭐 나라를 세운다든지 왕이 된단 말이야. 그걸 하나씩 우리는 짝을 맞출 거야. 무조건 나와. 100%야. 경상 같은 경우는 소수령으로 막 나와. 자, 특징은 일대기적 구성 그리고 여러가지 신화적 요소 후대의 영서사 문학 구조에 영향을 줘. 그래서 우리가 주몽신화 이후에 나오는 후대 영웅 이야기들도 보통 이런 일대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보통 보면 우리가 고전문학에서도. 자, 넘어가서 주몽신화의 줄거리부터 내가 가볼게. 부여왕이 있었어. 부여 이야기를 먼저 해. 우리는 고구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부여 이야기를 먼저 해. 자, 오른쪽에 봅시다. 부여 건국 신화를 이야기합니다. 부여왕인 헤부르가 곤년이라는 곳에 돌 아래에서 아들 금화를 얻은 이야기를 해. 주몽신화를 하기 앞서서 부여 건국 신화를 기록해. 왜? 이게 중요해. 세 번째, 박스 세 번째. 부여를 뛰어넘는 주몽의 용성 그리고 주몽의 신의함을 부각하기 위해서 부여 건국 신화를 주몽신화 앞에다가 먼저 기록을 해. 굉장히 중요해 현우야. 발표해놓고 표시해놔. 오른쪽에 박스 있지. 다시 줄거리로 갑시다. 따라오고 있지. 지유라 너가 말고 유리랑 현우랑 잘 봐라. 아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네요. 어색해 내가. 자 부여왕 헤부르가 있고 인물이 좀 많아 얘들아. 그래서 좀 헷갈려. 잘 봐야 돼. 부여왕 헤부르가 있어. 왕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쓸 건데 왕들이 좀 달라. 자 부여왕 헤부르가 있는데 산천에서 제사를 지내.
자식이 없었나 봐. 그래서 막 제사를 지냈는데 곤년이라는 지방이 있었나 봐. 여기서 도라에서 아들인 금화를 얻어. 자, 부요왕은 그 나라의 정승인 아람불이라는 애가 있었어. 이 아람불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속에 아람불의 꿈속이야. 아람불의 꿈속에 천재가 나타나. 하늘의 황제야. 뭐 지금으로 치면 뭐 하나님을 생각하면 돼. 천재가 나타나서 아람불아 너희 부여의 도읍을 옮겨라 그랬대. 그래 그 얘기를 아람불이 부여왕한테 했겠지. 그래서 부여왕이 아람불의 말을 듣고 도읍을 옮겼어. 그리고는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 했어. 아마 동쪽으로 옮겼지 않았겠냐, 그지? 원래 있던 자리에서 동쪽으로 옮기고는 거기를 동부여라 했어. 그럼 원래 도읍지가 있었을 거 아니야? 부여의 원래 도읍지. 그래서 예전 도읍지에는 신작 3년에 천재의 아들인 해모수가 내려왔어. 천재 인마다 좀 너무 나쁘지 않나? 잘 살고 있는 애들 옆으로 옮기라 해놓고 거기 자기 아들 보내. 해모수는 거기에 나라를 세워. 원래 부여가 있던 자리에 나라를 세웠어. 자, 해모수는 땅에 계속 있지를 않아.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정치를 했어.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정사를 돌봐 정치를 했어. 자, 그때 하백이 있어. 지금 우리로 치면 포세이돈이야, 얘들아. 포세이돈, 물의 신. 아쿠아맨이야, 아쿠아맨. 자, 물을 다스리는 신인 하백한테는 딸이 3명이 있었어. 유아, 호나, 위하가 있었어. 자, 근데 이 해모스는 얘들을 왕비로 삼으려고, 욕심도 많지, 3명을 다 왕비로 삼으려 했대. 나쁜 놈아, 이거 음식, 이거. 자, 해모스는 궁전을 지어놓고 새 여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렸어. 그 빈문을 닫았어. 다 도망갔는데 맏딸인 유아만 미처 달아나지 못하고 해모스한테 붙잡혀. 그 사이에서 이제 주몽이 나중에 태어나게 되는 거지. 수신인 유아와 천신인 해모수가 결합을 하게 되는 것이, 그지? 주몽의 어떤 고귀한 혈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겠지. 자, 그 사실을 하백이 알게 됩니다. 가보자. 이름이 가보자. 하백은 크게 놓아야 사자를 보내 말하기를. 자, 하백이 열받았어. 그래서 사자를 보내. 이 라이온 사자 한 시대 얘들아. 사신이지, 사신. 그 신하를 보내서 너는 어떤 사람인데 나의 나를 붙잡아 두었는가? 해모수한테 이제 사신을 보낸 거야. 신하를 보내가지고 야, 너 어떤 사람인데 내 딸을 붙잡아뒀어? 라고 하니까 왕이 대답하되 자, 여기서 왕은 해모수야, 그지? 해모수. 자꾸 적어야 되냐? 자, 해모수가 대답을 하는 거야. 나는 천재의 아들인데 딸이면 안 되지. 이제 하백에게 구원하고자 합니다. 애들이 선생님 그러면 해모수랑 하백이랑 결혼해요? 말도 안 되게 하지 말고 구원하고자 합니다. 결혼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합니다. 저 유아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는 거겠지, 그지? 근데 웃기지, 순서가 바뀌었지, 그지? 가둬놓고는 결혼을 허락받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어. 다 적어였냐? 무조건 쌤 얘기하는 걸 알았지? 예. 고심 넘겨보자. 하백이 다시 사자를 보내 말하기를 내가 천재의 아들이고 나에게 구원하려 한다면 마땅히 중매를 보내야 할 것이다. 자, 예전에는 결혼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중매를 보내야 돼. 중간에서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소개하는, 중매하는 사람을 보내야 돼. 그게 예의야. 절차고 예의야. 근데 그걸 무시했잖아, 지금 해모수는. 그럼 하백은 그런 해모수의 행동에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어. 열받았어. 이제 갑자기 나의 딸을 붙잡아 두었으니 어찌 예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왕은 부끄러워하며 장차 하백을 찾아가 만나 보려 하였으나 공실에 들어갈 수 없었다.
여자를 놓아보내고자 하였으니 자, 여기서 여자는 누구겠노? 유아겠지, 그지? 그래서 잡아놓은 유아를 보내주려고 했어. 근데 지금 해모수가 뭐 잘생겼는지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아는 벌써 해모수에게 반했어. 자기를 납치했는 남자한테 반해. 뭐 나쁜 남자 매력 있나 봐. 반해버렸어. 놓아주려고 했지만 여자는 이미 왕과 정이 들어서 떠나려 하지를 않았대. 그리고 왕에게 해모수에게 뭔가 이야기를 해줘. 만약 연고가 있으면 하백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용이 끄는 수레가 있다면 하백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주네. 왕이 하늘을 가리키며 고하니 자, 왕이 하늘을 가리키며 이야기를 했대. 하늘은 자기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 도와주세요. 용고를 내려보내주세요. 뭐 그랬겠지, 그지?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오령고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왕과 여자가 오령고에 오르자 갑자기 바람과 구름이 일어나더니 하백을 본 거래 이르렀다. 하백은 예를 갖추어 맞이하고 자리를 정한 뒤에 말하되 이는 예법은 천하에 통용되는 것인데 어찌하여 너는 예를 잃었냐? 왜 중매라는 이 절차 없이 나를 무시했어? 왜 나의 가문을 욕되게 했어? 부끄럽게 했어? 왕이 천재의 아들이라 하는데 무슨 신이 한 재주가 있는가? 라 했다. 야, 네 천재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맞아? 진짜야? 내가 확인해 볼까? 너 재주가 있는 거 맞아? 재주 한번 보여줘봐. 라고 이제 시험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이에 하백이 뜰 앞에 물에 들어가 왕이 말하되 오직 시험해 보소서라 하였다. 이에 하백이 뜰 앞에 물에 들어가 잉어가 되어 물결을 따라 놀자 왕은 수달로 변해서 잉어를 잡았다. 하백이 다시 사슴이 되어 달아나니 왕은 늑대로 변해서 쫓았고 하백이 곰이 되니 왕은 매로 변해서 공격했다. 뛰어난 능력이 있긴 있네. 자, 하백은 이 사람이 진실로 천재의 아들이라고 여겼어. 인정을 해줬어. 그래서 예법에 따라 혼인을 이루고자 했는데 혹시나 결혼을 하고 나서 해모수는 천신이잖아. 하늘로 도망갈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이에 잔치를 베풀고 술을 권하여 크게 취하여 한 뒤에 딸과 함께 작은 혀교에 넣어 용고에 실어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했다. 용거에 실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꼭 자기 딸을 데리고 하늘로 돌아가게 하려고 했어. 근데 용거가 미처 물에서 나오기도 전에 왕이 술이 깨버렸어. 그리고 여자의 황금 비녀를 가져다가 혀교를 뚫고 지 혼자 하늘로 갔어. 해모수도 참 웃기지, 그죠? 그러니까 힘들게 결혼해놓고 지 혼자 도망가버려. 해모수 참 이해할 수 없는 남자야. 자, 205페이지. 자, 하백은 크게 화가 났어. 딸한테 말했어. 자, 한 번씩 시험에 나오는 거야. 너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어. 왜? 내 허락도 없이 남자와 결혼을 했어. 너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이유, 유아가 기양을 가게 된 이유 표시해놔. 아빠의 허락도 없이 다른 남자를 만났잖아. 나의 가문을 욕되게 했다 하고 주위의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딸의 입을 잡아 늘려서 입술 길이가 3척이나 되겠대. 자, 그리고 가보자. 그리고 노비 두 사람만을 주어 오발수 가운데로 기양을 보냈다. 우발수라는 어떤 못이 있거든. 뭐 호수 같은 걸 생각하면 돼. 거기에다가 보냈대. 자, 그때 좀 시간이 지났어. 지나고 허사 강령 부추 자, 중요한 거 나왔다. 어사. 어부를 높여 부르는 말 뜻을 묻는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올 거야. 아마 고전 문학에서는 점 찍혀 있는 거 있잖아. 단어 위에 그것만 공부해. 어사. 어부를 높여 부르는 말. 옛날에 어부라는 걸 좀 높여 불렀나 봐. 좀 높은 신분이었는 것 같고. 강력 부추. 강한 힘을 가진 부추라는 이름의 어부인가 봐. 자, 이 사람이 어느 날 금왕에게 구하되 원래 부여의 왕이 헤브르였어. 근데 그 아들이
곤년에서 태어났다 했잖아. 금아라는 애가.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 것 같아. 그때부터 그지? 그러니까 부여왕 헤브루가 죽고 그 아들인 금아가 지금 부여의 왕이 됐나 봐. 그러니까 지금 금아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금아가 지금 헤브루의 아들이었던 금아가 부여의 왕이 된 상황이야. 자, 금아 고하기를 요즘 어량 안에 고기를 훔쳐가는 자가 있는데 요즘요 누가 자꾸만 고기를 훔쳐 먹어요. 어떤 짐승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 하였다. 왕이 어사를 시켜서 그물로 그 짐승을 끌어내게 하였더니 그물을 찢어졌다. 다시 새 그물을 만들어 끌어내니 비로소 한 여자가 돌 위에 앉아서 한 여자가 앉아 있더란다. 그 여자는 입술이 길어서 말을 할 수 없었는데 그 입술을 3번 자른 뒤에야 말을 했다. 왕이 천재 아들의 비임을 알고 별궁에 누웠는데 왕도 좀 신기한 여자예요. 어떻게 알았는가 몰라도 왕이 천재의 아들, 즉 해모수의 부인임을 알고 어떻게 알았지? 아무튼 별궁에다가 뒀대. 좀 고귀한 신분이니까 그 여자의 품 안에 햇빛이 들었어. 햇빛도 굉장히 중요한 소재고 그로 인해 아기를 가졌어. 신작 4년 개년 4월에 주몽을 낳았고 울음소리가 매우 크고 골격과 이모가 영특했단다. 자, 포인트 1번 겁나 중요한 거고 별표놓자잉. 건국신화라는 건요, 건국시조가 나라를 세우게 된 내력을 담은 신성한 이야기입니다. 특징은 건국행위의 신성성을 부여하고 건국시조를 신격화합니다. 중요한 건 의입니다. 의. 민족끼리만 전승이 되기 때문에 현우 장원아 아니요. 민족끼리만 전승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 얘기는 다 적어라 내가 좀. 네. 민족끼리는 민족 안으로는 야 우리는 이렇게 신성한 민족이야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다른 나라한테는 밖으로 다른 나라한테는 야 우리는 이런 민족이야 라는 집단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겠죠. 자 넘어가서 현우야. 처음 주몽을 낳을 때 유자는 왼편 겨드랑이로 크기가 다 되돌이쯤 되는 알을 하나 알을 낳았대 그지. 왕이 괴이하게 여겨 말하되 사람이 새 알을 낳았으니 상서롭지 못하다. 자 왕이 사람이 새 알을 낳았어? 상서롭지 못하다고 생각해. 복되고 좋은 일이 일어날 조짐이 아니다라 생각해. 나쁘게 생각해. 부여 입장에서 주몽이라는 어떤 인물은 좋지 않은 인물이었겠지 그지.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좀 망하게 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수도 있는 인물이니까 좋은 건 아니었겠지 부여왕 입장에서는. 그래서 상스럽지 못하다라고 했어. 불안했겠지. 하고 사람을 시켜서 이 알을 마복에 가져다 두었으나 말을 기르는 곳에다가 가져다 뒀어. 말들이 바르지 않았고 깊은 산에 버렸으나 온갖 짐승이 모두 보호했다. 짐승이 또한 구름이 낀 날에도 그 알 위에는 언제나 햇빛이 있었다. 이에 왕은 알을 그 어미에게 보내 기르도록 하였다. 오른쪽에 보면 이 작품에 나타난 배경 사상에서 유아가 햇빛을 받아 주몽을 잉태함, 주몽이 하늘에 의해 태어남, 천신숭배, 주몽이 알에서 태어남, 주몽이 태양과 같이 둥근 모양으로 태어남, 태양숭배 사상 이런 것도 있고, 알에서 깨어나는 건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는 거라서 그런 것도 있고, 학교 쌤마다 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학교 가서 배경 사상 같은 것들 좀 잘 들어봐. 여러 가지 소재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어. 가보자. 마침내 알이 갈라지고 산에 아이가 나왔는데 이 아이는 태어난 지 한 달이 못 되어 말을 하였다. 어머니에게 말하되 파리들이 눈을 빨아 잠을 잘 수 없으니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소서 라 하니 어머니가 갈대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었다. 요 부분도 한 번씩 나와. 쉬워. 표시만 해놓자. 아이는 이 활로 물레 위에 파리를 쏘았는데 화살이 날며 모두 명령했대.
왜 주몽이라는 이름이 붙었느냐 한 번씩 나오거든. 부여에서는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불렀는데 주몽이 활을 잘 쏘았기 때문에 이름이 주몽이 됐다 하는 거 계속 가보자. 나중에 읽을 때는 밑에 그 코멘트 달린 거 하고 오른쪽에 뭐 출생하고 일대기에 해당하는 거는 다 한 번씩 읽어봐야 돼 너희가. 주몽은 선생님 삼남 하들 오셨나요? 잠깐만. 나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디까지 했노? 주몽은 나이가 주몽은 나이가 들면서부터 보자. 주몽은 나이가 들면서 재능도 함께 갖춰져. 똑똑해졌나 보다잉. 금화왕에게는 아들 7이 있었다. 자, 그만한테 아들 7명이 있었대. 많았네. 항상 주몽과 함께 사냥했다. 왕자가 40여 명을 이끌고 겨우 사슴 한 마리를 잡았는데 주몽은 활을 쏘아 매우 많은 사슴을 잡았다. 왕자가 질투하여 주몽을 붙잡아 나무에 묶어놓고 사슴을 빼앗아 가버렸는데 주몽은 그 나무를 뽑아버리고 돌아왔다. 태자인 대소가 자, 대소가 있어. 맏아들이야. 다음 왕이 될 애야. 태자. 그래서 이 대소가 왕한테 말을 해. 주몽은 신용이 있는 장사입니다. 이 신용 우리 믿을 수 있는 그 신용 아니야. 잘 기억해도 한 번씩 나와. 이게 단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주몽은요 힘이 겁나 세요. 범상치 않아요. 만약에 일찍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반드시 능력이 있는 애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근심거리가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죽이라는 거야. 어떻게 쫓아내든지 뭐 죽이든지 하라는 거야 라고 했어. 자, 왕은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해서 금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우리에게 근심이 될 건지 어떤지를 시험해 보려고 해. 주몽은 속으로 한을 품고 어머니에게 말하되 나는 천재의 손자인데 엄마, 나 천재의 손자인데 남을 위해 말을 기르고 있어. 미치겠어. 죽고 싶어. 나 남쪽 땅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고 싶어. 근데 엄마가 있으니까 감히 마음대로 혼자 가지도 못하겠어 라고 했대. 엄마가 말하되 이것은 내가 밤낮으로 고심하던 일이다. 내가 듣던데 먼 길을 갈 사람은 모름지기 좋은 말에 의지한다고 했다. 네가 좋은 말을 고를 수 있다라고 엄마가 좋은 말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엄마가 알려줘. 중요한 거야. 내용을 잘 봐야 돼. 고전문학은 바꿀 거야 계속. 우리가 저기 모의고사에서도 고전문학 변형문제 풀어보면 어차피 내용만 바꾸잖아. 내용을 잘 봐. 자, 드디어 마목으로 가서 긴 말채찍으로 마구치니 말들이 모두 놀라 달리는데 붉은 말 한 마리가 2길이나 되는 난간을 뛰어넘었다. 이 붉은 말 한 마리, 인마가 뛰어난 말이야. 주몽이 그 말이 잘 달리는 말임을 알아차리고 몰래 혀뿌리에 바늘을 찔러넣었더니 혀뿌리에다가 바늘을 찔러놨어. 표시 좀 해놔 그냥. 자, 그 말은 혀가 아파서 물과 풀을 먹지 못하고 점점점 야이어 갔어. 자,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왕이 마목을 들어보다가 말들이 모두 건강한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야윈 말을 주몽에게 주니 주몽은 말을 얻어 그 바늘에 볶고서 먹을 것을 주었다. 주몽은 자, 주몽의 친한 친구들, 친한 부하들이 있었는데 오이, 마리, 혀뽀가 있었어. 세 사람과 함께 이제 남쪽으로 가게 됐어. 개사수라는 이름의 강이 있는데 거기에 갔는데 강을 건널 배는 없고 추격하는 병사들은 자기들을 따라오고 있었어. 자, 진퇴양난이라 하지.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야. 이에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탄식하되 자, 나는 천재의 손자요 화백의 외손자다. 지금 난을 피해 여기에 이르렀나이다.
황천 후토는 외로운 이 몸을 불쌍히 여겨 속히 주교를 보내달라. 다리를 놔라 그랬다. 말을 마치고 발로 물을 치니 자, 물고기 그리고 자라. 물고기하고 자라가 지금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지? 조력자 역할을 하네. 또 올라서 다리를 이루어 주몽이 강을 건넜다. 천우신조. 하늘과 신이 도왔다 하지. 하늘과 신이 돕는다. 한참 뒤에 추격하는 병사들이 강에 이르렀는데 물고기와 자라가 만든 다리는 곧 사라지고 이미 다리에 올라섰던 자들이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 주몽은 어머니와 이별할 때 차마 떠나지 못하였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과거 이야기 나오지. 중간에 과거 이야기가 있는 거, 시간이 바뀌는 거 알아둬야 되고. 자, 엄마가 무슨 말을 하냐 하면 너는 어미의 금년은 하지 말라 하고 오곡에 씨앗을 주네. 오곡. 그 당시 이제 농사가 굉장히 중요했나 보다, 그자. 주몽은 생이회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보리 씨앗을 잃어버렸대. 주몽이 큰 나무 아래에서 쉬었는데 비둘기 한 쌍이 날아왔다. 주몽은 말하되 분명히 신목께서 보리 씨앗을 보내신 것이다. 야 하고 이에 활을 쏘아 한 화살에 모두 잡았다. 목구멍을 벌려보니 목구멍을 벌려 보리 씨앗을 꺼내고 나서 비둘기에게 물을 부으니 비둘기는 다시 살아나서 날아왔다. 왕은 스스로 띠자리 위에 앉아서 왕과 신하의 비계를 대략 정하였다. 왕은 스스로 띠자리 위에 앉았다면 왕이 됐다는 얘기겠지, 그치? 임금과 신하의 위기를 정했다. 나라를 세웠다. 넘어갔어.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1번에 2번이겠지. 아까 앞에서 했던 거 무조건 나와. 외워두고 2번에 1번도 소수령 아니면 객관식으로 나올 거야. 자, 이 작품이 형성된 고대 시기의 생활상 일단 수렵, 농경 장면을 쓰라고 나오든지 아니면 뭐 소재를 쓰라고 나오든지 나올 거야. 읽어보자. 이리만 어사인 강력 부추의 말을 통해 어사, 어부를 높여 부르는 말이었지 아까. 어사인 강력한 힘을 가진 부추라는 어부의 말을 통해서 오량과 그물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수렵, 주몽이 사냥하는 장면에서 수렵 생활 모습을 볼 수 있다. 농경이 제일 많이 나오긴 해. 농경. 유아는 나를 세우러 떠나는 주몽에게 오곡의 씨앗을 전해주었고 뒤에 보리 씨앗을 보내주었다. 이 장면에서 신모가 보내주었다는 말을 통해 신모가 보내줬어. 농경이 신성시대 때 농경이 그만큼. 자, 209페이지 갈로 3번 볼게. 이규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동명왕편 서문의 일부야. 고려시대에 고구려의 건국신화인 주몽신화를 다시 정리해서 세상에 전한 까닭이야. 그러면서 신화라는 게, 건국신화라는 게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 박스 안에 거 다 읽어볼게. 이리만 계속. 세상에서 동명왕의 신이 한 일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자, 세상에서 동명왕의 주몽이잖아, 그렇지? 주몽의 신기한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통의 남녀들조차도 그 사적을 대략을 말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 나는 일찍이 자, 중요한 거 이제 나는 예전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대. 야, 공자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뭐 귀신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말하지 말아 했거든. 동명왕 일 하자.
황당하고 기괴하고 말도 안 되는 괴력난신이야. 우리가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나는 예전에 생각했었어 라는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그지? 근데 지금 생각하니, 자, 중요한 밑에 지금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동명왕의 일은 변화가 신이함으로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하는 것이 아니다. 현혹하는 게 아니야. 실로 나름을 세운 신령한 법칙. 신령한 일이야. 신성하고 신령한 일이야. 이것을 기술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내가 기록하지 않으면 뒷사람들은, 후세의 사람들은 장차 뭘 살펴보겠어? 이런 걸 살펴봐야지. 이런 까닭에 시를 지어 이 일을 기록할 거야. 그러니 자, 별표 놓자. 후손들은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성스러운 사람이지, 성인, 어른 성인이 아니고 오지, 성스러운 성인의 나라임을 알아라 하는 거지. 예시답을 보자. 나라를 세운 신하의 주인공의 신령한 자치를 확인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본래부터 성인의 나라라는 것을 알리고자 한 거야. 이런 신하의 신성성은 민족의 자부심을 높일 수가 있대. 3번 당구신화하고 주몽신화를 비교하는 거 꼭 읽어보고 뭐 어렵지 않아. 읽어봐. 이따가 꼭. 중요한 건 넘기지 말고 중요한 건 박스에 제일 마지막 문장이 있어. 마지막 문장. 이름을 단군왕검이라 했다 하는 거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 단군왕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단군은 종교적으로 제일 높은 사람 제사장이라 하고, 표시해놔라. 왕검은 정치적으로 제일 높은 사람이야. 그래서 예전에, 원래는 정치적으로 제일 높은 사람은 따로, 제사적으로 제일 높은 사람이 따로 있었어. 2명이 있었어, 원래. 근데 단군왕검, 고조선에서는 단군 왕검이라는 한 명이 있었다는 거야. 아, 고조선이라는 사회는 제와 정의, 제사와 정치가 하나였던 사회였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야, 이 명칭에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신화라는 게. 자, 넘어가 보면 뭐 갈래 있고, 주제 있고, 특징 있고, 뭐 공통점, 차이점, 뭐 금기 같은 거 있어. 210페이지까지 숙제고, 유리하고, 최유리하고, 승현이도 화요일까지 해야 돼. OX에서 지금 한다.